안녕하세요. 20분 동안 마이크를 음소거 해놓고 혼자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날라갔죠. 하지만 오히려 잘 됐습니다. 진짜 딴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발산하면서 그냥 잡생각들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시청하고 났을 때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올리는 영상보다 그냥 잠깐 자리에 앉아서 몇 분 뚝딱 만드는 제 소통 영상이 오히려 조회수가 더 잘 나옵니다.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럴 때면 유튜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죠. 아마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내가 시간이 걸려서 준비한 것보다 내가 그냥 대충 뚝딱 준비한 게 오히려 더 반응이 좋을 때는 잠깐 동안은 현타가 오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지만 저는 계속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논문 하나를 띄워놨는데 이것도 저번에 제게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셨던 분이 공유해주신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쓸 줄 알았다면 그때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료 열어놓고 딴소리하고 있죠. 이렇게 NEJM의 논문 자료까지도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한다는 생각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죠.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천군만마를 얻은 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죠.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다행인 거죠.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 정도로 똑똑하신 분들과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인생살이에서. 외국인 기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만약에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먼저 눈치채고 가장 먼저 던질까? 일단은 내부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정보를 알고 해석하고 판단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들. 그럼 나는 과연 몇 번째일까? 또 반대로 기업이 환골탈퇴할 때 누가 먼저 눈치채고 가장 먼저 매수할까? 나는 몇 번째일까? 꼴찌만 아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보다 늦게 저 멀리서 뛰어오는 바보보다 더 바보가 있어야 내게도 먹을 기회가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소름이 돋습니다. 요즘에는 뭐만 하면 지능순이라고 하잖아요. 탈출은 지능순. 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과연 몇 번째일까? 갑자기 불안하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뛰어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음소거 해놓고 저 혼자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핵심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함정이 매우 많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관련 지식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함정을 눈치챌 수 없다. 특히 어느 한 분야에 거의 끝까지 다다른 초절정 전문가의 경우에는 입장 차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약간의 궤변을 해도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문 지식과 함께 논리적 완결성을 갖춘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의 관련 지식을 조금 더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겉으로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눈치채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백신을 공부하면서 드물지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임상시험의 궁극적인 주체는 누구일까? 돈을 대는 스폰서가 있고 임상시험을 대행하는 CRO 기업이 있고 임상시험이 실시되는 사이트인 병원이 있습니다. 세 주체가 있죠. 이것은 누구의 임상시험일까?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병원이 그 임상시험의 궁극적인 주체인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문제가 있으면 병원이 했고 잘 되면은 스폰서의 신약이고 초절정 전문가라면 얼마든지 입맛에 맞게 전문 지식을 곁들여서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게
해당 지식들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것은 제가 HLB를 하면서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제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득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내가 정말 아무 눈치도 못 채고 모르고 있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제 머릿속을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모순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모순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마라. 그런데 또 한편 공포에 매수하라. 비슷한 거는 또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라, 집중 투자하라.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집중 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성과와 그들의 논리를 들어봐도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은 분산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증시 격언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리스크는 분산하는 거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길어지니까 다음에 다루고, 아무튼 어느 한 분야의 초절정 전문가는 전문 지식과 함께 논리적 완결성을 가진 주장을 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모르면 절대로 올바른 주장인지 참과 거짓을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짓도 아니죠. 참이긴 참인데 약간의 궤변이라는 거죠. 약간 프레임을 바꿔서 잘못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약간 핀트가 벗어나게 오해할 수 있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생명공학, 의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학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지만 찾아보면 굉장히 많겠죠. 일단 경제학에서는 단순 주장을 넘어서 어떤 이론적인 학문 체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 CAPM 등등 첨단 수학을 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미분을 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노벨상이 나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학문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학도들은 포트폴리오 이론을 배우고 CAPM을 배우고 등등 첨단 금융공학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죠. 이게 맞느냐는 거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쌓아 올린 학문 체계가 있는데 앞에서 말했던 어떤 한 초절정 전문가가 주장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여기에는 초절정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공헌을 해서 만든 이론 체계들입니다. 거기에 맞서 싸우는 거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누구의 말이 맞을까? 저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말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최종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투자자죠. 반면에 노벨상을 받았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던 LTCM, 수학으로 계산하잖아요. 망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말한 예시들은 다 천상계 얘기들이죠. 어느 한 분야의 초절정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완결성을 갖춘 주장을 할 때 해당 분야를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분간을 못한다는 거죠. 일단 전문 지식에서부터 진입장벽이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논리 체계가 질서정연하고 흠잡을 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설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생명공학,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는 분야에서도 있고 그리고 경제학 분야에서도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을까?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속을 수밖에 없다. 절대로 눈치챌 수가 없다. 우리가 사기꾼도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은 아무리 고학력자라도 그냥 속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 그들은 프로니까요. 사기꾼 업계의 전문가들이니까 아무리 일반인들이 날고 긴다 해도 그 사기꾼 업계의 초절정 전문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맘먹고 속이려면은 얼마든지 속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가끔씩 생각을 하면서 그런 조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절정 전문가가 전문 지식과 논리를 갖춰서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우리는 딱 봐도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불가항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준 전문가도 조심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팩트. 그런데 마지막에 약간 생뚱맞게 뇌피셜. 그리고 중간중간 데이터가 살짝만 바뀌어도 주의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대로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는 알고 들으면은 이거 이상한데 저거 이상한데 이거 뇌피셜인데 등등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준 전문가니까. 앞서 말했던 초절정 전문가의 경우에는 알고 들어도 어떤 문제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문 지식을 갖추고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게 굉장히 깔끔한 논리 체계로 주장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빈틈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주장이 사실은 거짓이었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어디가 거짓인지를 찝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초절정 전문가들의 놀라운 점입니다. 굉장히 뛰어나죠.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준 전문가도 팩트 사이사이에 뇌피셜을 끼워서 말하면은 또 그럴싸해집니다, 그게. 그리고 준 전문가는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든 조금 공부하면 준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온통 함정으로 뒤덮여 있다. 저 같은 일반인이야 요런 자료 하나 공부하는데도 급급해서 쩔쩔매지만 저 같은 일반인은 오히려 제가 어디서 틀리진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어딘가 틀리거나 뇌피셜이 섞여 들어가면은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유해주신 자료를 띄워놓고 조금 딴소리를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날라갔던 영상이 더 흥미로웠던 것 같네요. 거기에는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기독교, 불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하기로 하고 그래서 잠깐 얘기한다는 게 또 길어져서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날라간 영상과 지금 영상에서 중복으로 말했던 것은 우리 인생에 함정이 많다라는 주제인데 제가 2번이나 말한 걸 보니까 말을 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면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논리적인 흐름을 잘 따라가면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어느 정도 분간할 수는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준 전문가. 자, 그런데 초절정 전문가 수준에서는 그 논리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전문 지식을 나도 알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눈치챌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죠. 반드시 눈치챈다는 보장도 제가 볼 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쯤 되면은 이제는 이론 대 이론으로 싸우는 듯한 느낌이라서 각자 주장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알고 그 논리 체계에서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해도 굉장히 탄탄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쉽게 허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에 대한 존경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난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것은 모르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